어느덧 48회차 칼럼이 마지막 칼럼이 되었습니다. 어떤 글로 마무리할까 고민한 끝에 경제적 자유라는 화두로 정리해볼까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업으로 성공하는 방법과 투자로 성공하는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상속으로 물려받은 부분은 제외한다는 가정입니다. 먼저 본업에 관련한 성공 방정식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큰 일도 잘한다. 필자의 경험에 근거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직의 경우 신입사원 때부터는 실적 관리나 레귤러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서류 작성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일하는 수준이 차이가 납니다. 실적 관리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몇 가지 레벨로 차이가 나는지 정리해 봅시다. 레벨 1.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만들고 공유한다. 레벨 2. 레벨 1의 내용에 받아보는 상급자나 동료가 출력할 수도 있으므로 별도의 출력 설정을 변경하지 않고 인쇄 버튼만 눌러도 보기 좋게 인쇄되는 단계를 고려한다. 레벨 1의 경우 여러 장으로 출력이 된다든지 제대로 안 되어 있을 것이다. 레벨 3. 기존에 하던 방식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여 현재 상태에서 포맷도 새로 만들고 다양한 관점을 접목하여 진일보한 분석 자료로 재탄생시킨다. 여기에 나만의 포맷을 만들어 나간다면 누가 보더라도 저 친구가 만들었구나 하고 알게 된다. 즉, 타인이 도용조차 할 수 없으며 나만의 브랜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레벨 4. 매일 보고하던 실적을 월, 분기, 년 단위로 많은 동료에게 도움이 되는 나만의 정기보고서로 고급화를 추구하면서 단순한 데이터 수준이 아닌 정보 수준으로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높인다. 이렇게 맡은 일을 고민하고 공부하고 혁신하는 자세를 갖춘다면 어떤 일을 맡게 되더라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편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필자는 21년간 한 직장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한 부서에서 2에서 3년 정도만 근무하고 대부분 새로운 업무를 찾아서 불편하게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만약에 21년간 동일한 부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가정했을 때 전문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다양성은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어서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잘 판단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내가 배운 전문성으로 한 회사가 아닌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커리어가 쌓일 수 있으니 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즉, 전문성으로 승부를 하는 경우에 이 직무가 회사를 그만두고도 개인 사업 또는 법인 설립을 하여서도 영위가 가능한 일일까? 부가가치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일일까? 여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셔야 합니다. 다양성의 경우에는 여러 업무를 내 것으로 만든 장점이 있기에 퇴직을 하더라도 사업을 할 아이템을 잘 잡는다면 어떤 사업이든 충분히 배워가면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을 추구할 경우에 가장 멀리해야 할 점이 내가 내년에 이 일을 하면 엄청 편하기는 할 텐데 더 배울 것이 얼마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도 아니고 나 자신과 대화를 해보면 바로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인맥도 넓어지고 더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일을 배울 때 학습을 병행한다. 필자는 새로운 업무를 준비할 때 여러 가지 학습을 하면서 미리 준비도 하고 새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도 특히 초반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학습이 뒷받침된다는 것은 마치 모바일 게임을 할 때 초반에 일정 자금을 투입해서 아이템이나 무기를 갖추면 동일한 시간에 보다 빨리 레벨업이 될 수 있고 수월하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관련 도서를 구매해서 읽어보기도 했으며 관련된 회사 내 강의나 외부에 개설된 외부 강의, 세미나 등을 찾아보고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만나보기도 하였으며 퇴근 후나 토요일에 개설된 강의를 3일 또는 8주 코스 등을 회사에 지원을 요청해 가면서 수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쌓인 내공은 오롯이 나에게 적립되며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시켜서 한 학습이 아니므로 고스란히 내 머릿속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고 언제든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투자에 대한 성공 방정식입니다. 첫 번째,
본업을 잘해야 투자도 잘한다. 본업은 대충 하는 사람이 과연 투자도 잘할 수 있을까요? 위에 언급한 성공 방정식은 투자를 함에 있어 이해력이나 관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업이 흔들리면 투자도 잘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투자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본업이 뒷받침되어야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는 부업이라고 생각한다. 부업이라고 생각해서 대충 하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 나는 본업에 충실하면서 퇴근 이후에 아니면 사업하는 틈틈이 본업 이외의 시간에는 부업에 쏟아붓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투자 세계에서는 초보자로 출발을 하지만 어떻게 공부하고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 5년, 10년이 지나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본업에서처럼 투자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내공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쌓인 실력은 오롯이 내 것이 됩니다. 단, 차트만 공부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고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만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전업 투자는 나이 들어서 해도 된다. 필자에게 전업 투자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는데 나이가 대략 30대 전후가 많으셔서 전업 투자는 아직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나의 본업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 즉 부업으로 올인하게 되면 포트폴리오상 한 가지 옵션밖에 남지 않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전업 투자를 하려면 제 사견이지만 3억 이상 시드머니를 굴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며 너무 이른 나이에 집에 틀어박혀 컴퓨터로 매매만 하는 삶이 그리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40세 이전까지는 해외여행 등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너무 투자에만 올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필자의 생각은 다릅니다. 젊을 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경험에 인풋이 많아야 나중에 의사결정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자유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큰 고민 없이 할 수 있고 현재 상태에서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가족들을 도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경제적 자유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수치로 얼마가 있어야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정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그 기회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칼럼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나를 성공하게 만들 이유가 무엇일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나여야만 할까? 이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성공과 경제적 자유는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지난 1년간 부족한 칼럼 열심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